자, 세 번째 이론은 각성 이론이에요. 각성 이론. 자, 각성 이론이라는 것은 아까 생리적 욕구잖아요. 그 각성 이론은 추동 감소 이론을 보충하는 이론으로서 인간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항상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행동들은 신체적 긴장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어떤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있긴 하지만은 그 어떤 행동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 각성, 깨달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체적 긴장을 오히려 유발하는 것이다. 이런 이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갑자기 동기부여를 받을 때 어떤 것을 각성한다든지 아니면 깨닫는다든지 어떤 느낀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신체적 긴장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적절한 수준의 긴장이 필요하다. 적절한 수준의 긴장이 필요하고 각성 수준이 적절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각성 이론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이게 산대. 만약에 스트레스가 없으면 인간은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고 또 스트레스가 없으면 인간은 더 이상 발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발전을 위해서도 스트레스가 필요한 것이고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는 스트레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아주 없는 것보다는 스트레스가 있는 것, 이 스트레스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내가 더 유익하고 더 성장을 빨리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하나의 장벽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힘들어하고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우리가 스트레스 하면은 이건 내가 먹어야 될 밥이다. 내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쉽게 극복을 하는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물이다, 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긴장 이것은 각성 이론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성 수준이 적절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각성했으면 그거 좋아 그거 그게 그렇게 해서 그걸 뛰어넘는데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것이 짐이 되버리고 그러면서 사람은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각성 이론 따라서 인간은 각성 수준을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 수준을 높이려면 동기부여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또 각성 수준을 낮으면 동기부여도 그만큼 낮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동기부여와 각성 이런 과정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각성 수준과 수행의 관계예요. 자, 이거 각성 정도가 높을수록 이 수행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각성 정도가 낮으면 수행도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인 이론. 자, 행동의 주관적 관점의 동기 이론으로 유인이란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이나 회피를 유도하는 외적 자극을 지칭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쪽으로 가는 것을 내가 트는 거죠.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유인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행동주의적 관점의 동기 이론으로 유인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 이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회피를 유도하는 외적 자극이야. 거기를 막음으로 이쪽으로 흘러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쪽으로 끌어옴으로 이쪽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한다든지 이게 이제 외적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인은 말 그대로 유인이에요. 유인은 접근 행동을 하게 하는 긍정적인 유인과 회피 행동을 하게 하는 부정적인 유인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지금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내가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인을 해야 돼. 어떻게 유인을 해야지? 물을 고랑을 막 만들고 막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 고랑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면
물이 고랑을 타고 원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뭐 긍정적인 접근 행동이죠. 근데 회피 행동을 하게 하는 부정적인 유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것을 내가 유인할 때 거기를 피해가게 만드는 거죠. 피해가게 방향을 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유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아니면 또 여기 내가 싫어하는 것을 딴 쪽으로, 이렇게 요걸 이제 우리가 접근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유인 이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동기의 기능과 욕구 위계 이론이에요. 그 동기의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동기는 첫째는 이 목표 지향적 행동을 유발해. 그리고 어떠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동기가 계속해서 부여됨으로 말미암아서 목표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목표 지향적 행동의 에너지적 추진력을 제시한다. 자, 목표 지향적 행동의 이 에너지가 바로 추진력이란 말이야. 이 에너지 추진력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이 동기가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 추진력을 강하게, 동기부여가 강하게 나를 하게 되면 추진력이 강할 것이고,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강하지 않으면 추진력 또한 강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추진력을 제시한다. 에너지, 목표 지향적 행동 에너지, 추진력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행동을 시작하고 지속하고 종결하는 조절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동기는 내가 행동을 시작을 왜 하냐, 왜 또 지속되어져야 되잖아. 행동이 왜 이것을 계속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제는 내가 끝났구나. 이렇게 해서 종결하는 조절의 기능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동기의 기능과 욕구 위계 이론이에요. 동기의 기능과 욕구 이론에서 우리는 매슬로우를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 매슬로우와 알더퍼가 있는데, 자, 매슬로우는 여기 동기가 체계적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전제하에 위계적 발달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슬로우의 동기 발달 위계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매슬로우는 생리적인 욕구. 그래서 이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 그래서 안전 동기. 그 다음에 이 안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정에 대한 동기예요. 애정에 대한 동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더 나아가서 자아 존중이죠. 자아 존중. 존중에 대한 동기고요. 마지막에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실현 동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인간의 동기를 생리적 동기, 안전 동기, 애정 동기, 존중 동기, 자아 실현 동기, 이렇게 해서 5가지 단계로 이 매슬로우는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기는 가장 낮은 위계인 생리적 동기에서부터 가장 높은 가장 높은 위계인 가장 높은 자기 실현. 그래서 자기 실현의 동기로 점점 이렇게 발달을 해간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생리적에서 안전으로, 안정에서 애정으로, 애정에서 존중으로, 존중에서 자기 실현. 이렇게 점점 높게 발달을 해 나간다고 매슬로우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알더퍼를 보겠어요. 자, 이 알더퍼는 내적 동기를 구성하는 기본적 욕구로 유능성의 욕구, 유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는 그런 유능성의 욕구. 그 다음에 자율성의 욕구, 자기 스스로 어떤 규율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규율을 정해서 이루는 거예요. 자율성의 욕구. 그 다음에 관계성의 욕구, 서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욕구를 제시했다. 그래서 유능성의 욕구와 자율성의 욕구와 관계성의 욕구가 바로 알더퍼에 의해서 제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정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서. 자,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누구든지 다 감정을 갖고 있고 누구든지 나름대로의 정서가 다 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정서가 다 다르죠. 자, 그러면 그 정서를 우리가 이제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정서가 뭐냐? 그래서 그 정서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서는 주로 외부 자극에서 유발되지만 내부 자극에서 유발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 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은 외부에서부터 내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또 내부에서 생기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정서를 외부 자극과 외부 자극에서 유발되지요. 또 내부 자극에서도 또 유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서를 구분할 때 첫째, 유쾌에서 불쾌, 유쾌 불쾌, 또는 좋다 싫다 등을 포함하는 주관적인 정서적 체험이에요. 이건 좋은 거다. 이건 싫은 거다. 그래서 유쾌하고 불쾌, 또 좋고 싫고,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주관적인 정서적 체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서는 자율신경계의 생리적 반응을 동반한다.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생리적 반응이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생리적 반응을 동반한다. 그 다음에 셋째는 정서의 핵심 요소는 행동 준비성이다. 정서의 핵심 요소. 그러니까 행동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서의 핵심 요소가. 그래서 행동 준비성이다. 자, 그 다음에 정서. 이 정서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원형적 감정을 뜻하는 원형적 감정. 자, 그 감정을 뜻하는 기본 정서와 또 기본 정서의 조합에 의해서 파생되는 감정을 의미하는 복합 정서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정서에는 또 기본 정서와 복합 정서가 있다. 그래서 기본 정서는 기본 정서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원형적 감정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복합 정서는 기본 정서의 조합에 의해서 파생되는 감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플루치크. 이 플루치크는 8개의 기본 정서를 말하는데 8개 중에서 공포. 이 굉장히 공포적인 거,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화내는 거, 분노, 성질 내는 거. 그 다음에 기쁜 거, 기쁨. 또 슬픔. 그리고 또 수용. 그리고 수용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남을 이렇게 더럽게 생각하는, 아주 혐오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대, 바라는 거. 그 다음에 놀람, 사람이 놀라는 거. 자, 이런 것으로 구분하였고 복합 정서는 기본 정서들의 혼합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루치크는 8개 기본 정서, 공포, 분노, 기쁨, 슬픔, 수용, 혐오, 기대, 놀람. 자,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그 기본 정서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합 정서는 기본 정서들의 이제 여러 가지 짬뽕, 혼합, 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어. 이 사람의 마음, 이 정서. 누구든지 정서는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각자 다르죠. 정서가.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배경, 또 그 사람의 어떤 처해 있는 상황.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어떤 그 배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이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정서가 저마다 각자가 다르다. 자, 그런데 그 저마다 정서가 다른데 그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냐? 그래서 요인들을 첫 번째 보니까 뇌와 정서, 뇌. 이 머리 있잖아요, 머리. 그래서 변연계는 동기, 그 다음에 학습, 기억에 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편도체, 해마, 대상외 등을 포함하는데 특히 편도체는 뇌에 존재하는 초기 경보 체계로서 위험 자극에 신속하게 공포 반응을 유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인식하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뇌와 정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전두 피질이야. 전두 피질은 정서에 대한 충분한 의식적 경험을 하게 만들고 이러한 정서적 체험에 근거해서 신중한 방식으로 행동 반응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전두 피질이죠. 그래서 이 정서에 대한 충분한 의식적 경험을 하게 만들고 또 이 정서적 체험에 근거해서 또 신중한 방향으로 또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 반응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 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 조달 체계가 있어요. 정서 조달 체계. 조달 체계라고 하는 것은 첫째, 위협, 그 다음에 보호 체계, 경계심이죠. 이 경계심을 이제 우리가 위협, 보호 체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편도체와 시상하부, 그 다음에 뇌하수체, 부신축과 같은 특정한 뇌의 부분에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생각, 추론, 행동, 정서, 동기 모든 위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추동 활력 체계예요. 추동 활력 체계라는 것은 우리 뇌에 있는 도파민,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활성화되면 점점 더 확산하는 경향이 있으나 추구하는 것이 방해되거나 좌절되면 위협 체계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방해나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이 이제 위협 체계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너무 그 크나큰 좌절을 계속 만나다 보면 이것 또한 별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좌절을 했다 할지라도 빨리빨리 일어나고 또 이제 회복하고 탄력적으로 빨리 움직이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진정 안전체계죠. 진정과 안전체계. 엔도르핀이나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진정과 휴식, 평화로운 느낌을 느끼게 해서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엔돌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또 정서적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신체적 반응과 인지적 피드백이 있습니다. 자, 신체적 반응과 인지적 피드백에서 정서 반응이 동반하는 신체적 변화는 심박률, 심장박동률이죠. 그 다음에 혈압, 그 다음에 전체 조직 간의 표정 등의 변화를 포함하고 인지적 요소는 정서 경험을 유발한 자극과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평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체적 반응과 인지적 피드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제임스 란게 이론이 있어요. 제임스 란게 이론. 이것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도망친다고 생각하지만 무서우니까 도망간다고 생각하지만 정서가 신체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반응이 정서 경험에 선행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임스 란게가.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도망친다고 생각하지만 정서가 신체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신체 반응이 정서 경험에 선행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신체 반응과 인지적 피드백에서 두 번째 안면 피드백 이론이 있어요. 이 에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에크만은 표정에 초점을 둔 정서의 안면 피드백 이론을 제시하고 자동으로 발생하는 표정에서 전달되는 안면의 말초감각, 피드백이 정서적 느낌과 이와 관련된 신체적 반응을 유발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면 피드백 이론을 이제 이렇게 에크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정서의 안면 피드백 이론을 제시하고 자동으로 발생하는 표정에서 전달되는 안면의 말초 감각,
말초 감각 피드백이 정서적 느낌과 이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관련된 신체적 반응을 유발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신체적 반응과 인지적 피드백에는 샤터 싱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샤터 싱어. 그 다음에 인지 피드백 이론 정서의 느낌은 신체 반응에 대한 운동 감각적 피드백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반응을 유발하는 적극 상황에 대한 지각과 사고에 의존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샤터 싱어 이 이론은 자극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는 어떤 정서를 경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적 흥분의 정도에 대한 운동 감각적 피드백은 정서의 강도를 결정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 어떤 정서를 경험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그 다음에 신체적 흥분의 정도에 대해서 운동 감각적 피드백은 정서의 강도, 정서의 강도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자루스의 인지적 평가 이론이에요. 라자루스. 그 라자루스의 인지적 평가 이론은 정서는 사건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위해 발달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위해서 유발된다는 거죠. 정서가. 그래서 라자루스는 부정 정서에 대처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문제 초점적 대처 방식은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변화시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적이고 직면적인 대처 방식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서 초점적 대처 방식은 갈등으로 발생한 정서적 불쾌감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 방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라자루스가 이 부정정서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초점적 대처 방식이에요. 초점적 대처 방식인데, 갈등이 발생한 원인 분석하자. 그리고 그 원인을 변화시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 이것은 현실적이고 직면적인 대처 방식을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정서 초점적 대처 방식이에요. 그래서 문제 초점적 대처 방식을 우리가 생각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정서 초점적 대처 방식. 이것은 갈등으로 발생한 정서적 불쾌감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 방식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정 정서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거예요. 부정 정서, 불안. 첫 번째가 불안이에요. 위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서 불안하니까 두렵지. 사람이 불안하니까. 그리고 불안하니까 걱정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죠. 수만 가지가 다 걱정이에요. 또 불안하니까 근심이 생겨요. 근심이 마음에 굉장히 심각해져. 그 다음에 불안한가 하다 보니까 불길함도 생기잖아요. 그 불길함, 길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길함. 그 다음에 안절부절 못해. 불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장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항상 사람 뭔가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그 다음에 늘 불길한 예감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안정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안절부절 못한다. 자, 그래서 불안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불안의 세 가지 유형을 볼 수 있어요. 자, 정상적인 불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불안이 있는가 하면은 병적인 불안이 있고 극질 불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상적인 불안이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식량이 떨어지면 식량을 가서 또 만들어 와야 되겠다. 식량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해서 불안한 거고 정상적인 거죠. 그 다음에 옷이 헤어졌으면 이거 꿈에 입던지 이거 좀 이런 거 어떤 좋은 정상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안이에요. 그게 이제 불안의 정상적인 불안이죠. 근데 병적인 불안이 있어. 자, 이 병적인 불안은 뭐냐면은 그 불안이 너무 심각한 거야.
그래서 정상적인 것도 다 불안하게 생각하고 모든 게 완참 다 걱정이 되고 근심, 이게 너무 불안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 불안 자체가 이게 병적인 불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특질 불안이라는 게 있어. 특별하게 이게 특별한 불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정상적 불안, 병적인 불안, 그 다음에 어떤 특질 불안. 자, 이런 것을 이제 불안, 우리가 부정 정서를 우리가 불안으로 볼 수 있다.